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매우 중요한 건강 문제, 바로 뇌졸중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 안내자이자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진 전문가로서 몸이 보내는 뇌졸중 초기 신호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며 단 몇 분, 몇 초의 판단과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이후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 뇌졸중에 대한 올바르고 심층적인 지식을 습득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예기치 않게 터져서 뇌 기능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총칭하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복잡한 기능은 뇌의 정교한 통제와 지배를 받기에 뇌 기능이 손상되면 신체 각 부위에 매우 다양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상이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유형마다 발생 메커니즘과 치료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유형으로, 이는 전체 뇌졸중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 유형은 뇌혈관이 어떤 이유로든 완전히 막히거나 심하게 좁아져 뇌 특정 부위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다 거대한 댐에 막히는 것처럼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해당 뇌 부위의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전혀 받지 못해 수분 내에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동맥경화로 인해 뇌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질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고 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그 좁아진 부위에 혈전, 즉 응고된 피떡이 형성되어 혈관을 완전히 막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에서 생성된 혈전이 혈류를 타고 뇌로 이동하여 혈관을 막는 심장색전증도 뇌경색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뇌출혈 또는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이는 전체 뇌졸중의 약 15%를 차지하며 뇌혈관이 외부의 충격이나 내부의 약화로 인해 파열되어 뇌 안에 피가 비정상적으로 고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터진 혈관에서 흘러나온 피는 뇌 조직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손상시키며 뇌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이 약해진 뇌혈관 벽에 가해지면서 혈관이 서서히 약해지고 결국 파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뇌혈관 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에도 극심한 두통과 함께 뇌지주막 하출혈이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더불어 뇌아밀로이드 혈관병증으로 인한 뇌출혈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 뇌졸중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에는 주로 고령층에서 나타나던 질환이 30, 4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좌식 생활과 운동 부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흡연, 과음 등 좋지 않은 습관들이 젊은 세대의 뇌졸중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 및 폭식은 젊은 연령층의 비만과 대사증후군 발병을 촉진하며 이는 다시 뇌졸중의 위험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치명적인 뇌졸중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뇌졸중의 주요 원인을 하나씩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원인으로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의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에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손상되며, 이는 혈관의 파열 뇌출혈 또는 혈전 생성 뇌경색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중요합니다. 둘째, 당뇨병과 고지혈증 또한 뇌졸중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 질환들은 혈액 내 포도당과 지방 성분을 비정상적으로 높여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혈관의 탄력을 저하시키고 혈관을 좁아지게 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24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은 심장 안에 혈전이 쉽게 생성되도록 만들고, 이 혈전이 혈류를 타고 뇌혈관으로 이동하여 혈관을 막게 되면 치명적인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고령층에서 흔하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흡연과 과음은 뇌졸중 발생의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며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비약적으로 촉진합니다. 또한 일산화탄소와 니코틴이 혈관 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동맥경화를 가속화하고 혈압을 높입니다. 과음 역시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박동의 불규칙성을 유발하여 뇌졸중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다섯째, 비만과 운동 부족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뇌졸중의 다른 위험 요인들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복부 비만은 특히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뇌졸중 발생 위험을 다중적으로 높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체중 유지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섯째, 가족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 뇌졸중 병력이 있다면 본인도 뇌졸중 발병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위험 인자를 조기에 파악해야 합니다. 일곱째, 잘못된 약 복용, 특히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복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 뇌출혈의 위험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여덟째, 최근 주목받는 환경적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입자가 체내에 흡수되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며 혈액 응고를 촉진하여 호흡기뿐만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그 증상 또한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때로는 모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증상들은 뇌졸중의 강력한 경고 신호이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뇌졸중 초기 신호 중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세 가지를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마비 또는 감각 이상입니다. 특히 신체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얼굴, 팔 또는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저릿저릿한 느낌 혹은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을 강력하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에 갑자기 젓가락질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옷을 입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시고 활짝 웃어보세요. 이때 한쪽 입꼬리가 축 처지거나 얼굴 한쪽이 비대칭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는 뇌졸중으로 인한 안면 마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손상된 뇌 부위가
신체의 한쪽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 영역이라면 이러한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한 경우 한쪽 팔,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언어 장애입니다.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발음이 꼬여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거나 아예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실어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본인 스스로 혹은 주변인이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간단한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어려운 단어나 문장을 따라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 중추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시각 장애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나 시각, 신경을 담당하는 혈관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이 보이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즉시 운전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시야의 일부가 갑자기 깜깜해지거나 커튼이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시각장애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신호 외에도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 심한 경우 의식소실 등이 뇌졸중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벼락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과 함께 똑바로 걷기 힘들 정도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자꾸만 한쪽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뇌졸중의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혼미한 상태에 빠진다면 즉시 응급 상황임을 인지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뇌졸중으로 인해 뇌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이 손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뇌졸중 의심 상황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패스트 법칙입니다. 패스트 법칙은 뇌졸중의 주요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약자이자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F는 페이스, 즉 얼굴입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웃어보라고 요청했을 때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비뚤어지는지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이는 안면마비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둘째, A는 암지, 즉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 올리도록 요청했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주저앉는지 확인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한쪽 팔에 마비가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S는 스피치, 즉 말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라고 요청했을 때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아침을 먹었다와 같은 간단한 문장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T는 타임, 즉 시간입니다. 위에 언급된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여 응급 의료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중단되면 단 몇 분 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증상 발생 후 병원에 도착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골든 타임은 일반적으로 3시간에서 최대 4.5시간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 안에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받는다면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영구적인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골든 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뇌졸중 유형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만약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면 막힌 혈관을 다시 뚫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혈전 용해제를 정맥으로 투여하여 혈전을 녹이거나 대퇴부 혈관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혈전 제거술은 특히 큰 혈관이 막혔을 때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출혈의 원인과 뇌 안의 출혈 부위 및 양에 따라 혈압을 엄격하게 조절하거나 뇌 안의 압력을 낮추는 치료 혹은 직접적인 수술을 통해 출혈을 멈추고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마비, 언어장애,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재활치료는 뇌의 가소성을 이용해 손상된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고 남아있는 기능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환자의 상태에 맞춰 진행하며 로봇 재활치료와 같은 최신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재활은 결코 짧은 과정이 아니며 환자와 보호자의 인내와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재활치료는 환자의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재활치료는 퇴원 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이나 자가 운동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꾸준한 약 복용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핵심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짠 음식,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단순당이 많은 가공식품과 음료는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 견과류 등 섬유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해야 합니다. DASH 다이어트나 지중해식 식단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단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과 주 2에서 3회의 근력 운동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중 관리에도 기여하여 뇌졸중 위험을 다각적으로 줄여줍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은 뇌졸중 발생 위험을 24배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니코틴과 타르 등의 유해 물질이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과음 또한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반드시 금연하고 절주해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가, 명상,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뇌졸중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이라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필요한 경우 뇌혈관 정밀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신체 마비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뇌 조직의 손상은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여 혈관성 치매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과는 달리 단계적으로 악화되거나 계단식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뇌졸중의 예방은 치매 예방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뇌 건강 전반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뇌졸중은 분명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단 1분 1초라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응급 의료 시스템을 활용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예방한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귀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욱 유익하고 심층적인 건강 정보와 여러분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엄선된 건강 솔루션들을 확인하고 구매 링크를 통해 더욱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또한 이 영상에 건강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을 항상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